이 방심이라는 것이 상습적으로 출범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도 약 7개월가량 출범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디지털 성범죄 안건에 대해서 약 1만 건가량이 이 7개월 동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이거 국민 여러분이 아시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파타고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N번방 사건이 일어나고 주범들과 공범들에 대해서 줄줄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DC 인사이드 어느 갤러리에 가서 이 처벌법이 불가피하다는 것,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윤석열 대권 후보는 하얀 고양이 사진이 불법 동영상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서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국가에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단체방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법이 정밀하게 보완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논의 과정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겨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불법 동영상이 확산되지 않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소위 잊혀질 권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재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어나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령 기술적으로 고도화돼서 필터링이 잘 되더라도 그 필터링된 동영상들이 삭제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적 동영상이 촬영되는 과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에 저촉이 되거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지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 촬영죄는 소위 보복 몰카라고 말하는 리벤지 영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고, 통신 음란죄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이제 소위 몽캠이라 불리는 형태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두 가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피해 회복이 되려면 범죄자 처벌과 함께 그 혐오스러운 성적인 동영상들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지 정말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정말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피해자가 이 피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해당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아두시면 아마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단체신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문의 전화를 해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이 진흥원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서 삭제 요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방심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나 방법이 있으니 피해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일은 과연 없는 걸까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현실은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 돌아가는데요. 자, 여러분,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였죠? 피해 동영상 유포를 초기에 제지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가 돼서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평생 영구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 이거 아닌가요? 항상 우리 법이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문제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 또는 차단의 주체가 피해 영상물이 유통된 그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 중에 방심위 과정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로 삭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심위가 전자심의 시스템도 도입하고 24시간 체제를 갖췄다고 홍보를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심의를 하면 되고, 심의 결과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차단 요구에 불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제공자가 의견 제출 기회가 다 부여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시정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해서 방심위에서 이제 방통위를 거쳐 삭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만약 7일로 기한을 정해둘 거면 왜 굳이 24시간 체제를 만들어 놨죠? 그 시간이면 그냥 만나서 결정해도 충분한 시간인데요. 더구나 이 방심이라는 것이 상습적으로 출범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도 약 7개월가량 출범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디지털 성범죄 안건에 대해서 약 1만 건가량이 이 7개월 동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이거 국민 여러분이 아시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정말. 게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약 10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1000건에서 2000건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형제, 자매, 친구의 일이 된 거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해 볼게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존재는 경찰인데요.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발견하면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 해시값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 범죄로 인해 생성된 동영상도 복구를 하게 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어디에 전송되었는지 로그 기록도 확보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법과는 달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성범죄처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 범죄에 대해서 이제 행위 제지와 가해자 처벌 경고 등 응급 조치를 규정해 놓은 거를 이런 온라인 범죄, 그 중에서도 성범죄에도 반드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가령 디지털 성범죄 발생 사실을 발견을 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해당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넣어야 되고요.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성적 동영상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사실을 경찰관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즉시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게 하는 점이 정말 너무 중요한 점인데요. 아울러 그 범죄 수사 전문가인 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측면에서 과연 방심위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더구나 누가 보더라도 몰카 같은 거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2018년 방심위 심의 건수 17,486건 중에 시정 요구가 된 건수가 17,371건이고, 2019년에는 25,992건 중에 시정 요구가 25,900건, 2020년에는 35,603건 중에 시정 요구 건수가 35,550건이에요. 사실상 전수 모두 인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성을 감안을 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명백한 피해 동영상인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요청을 하게 해서 추후에 방심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끔 해서 사후에 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애초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재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돼서 방심위가 불법 영상물로 심의 의결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 고유의 특징을 지정한 그 암호화된 숫자 조합인 디지털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위 심의 의결되기 전 초기 단계가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런데 N번방 방지법은 이미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구조라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려면 모든 정쟁을 다 뒤로 하고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